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즘 본부 맡고 있는 김범주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 왔었는데 이렇게 또 1년 만에, 재작년인가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 뵙고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하게 어떤 솔루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그리고 개념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찬반 양론이 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반 양론 현실들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발전되고 있는 디바이스나 기술 같은 것들도 어떤 패턴으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 변화하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게임 엔진으로 시작했지만은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에 활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요즘 죄송하지만 볼륨 조금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게임 엔진을 다룰 줄 아는 인력들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뽑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때문에 업종 간의 인력들이 서로 상호 교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좀 어려운 점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우리한테 또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많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디지털 트윈 사례들, 애니메이션 사례들, 메타버스 사례들, 유니티 엔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한 게임 중에 한 50%, 이건 PC, 모바일 다 합쳐가지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AR, VR 컨텐츠 중에 한 60% 정도가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고, 회사 자체도 계속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바 다이나믹스라든지 아니면 웨타 디지털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시각효과 회사들을 많이 인수하면서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엔진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이 장표를 되게 자주 보여드리는데, 결국 기존에 문서와 텍스터 기반으로 되어 있었던 인터넷 서비스들이 이제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의 성능이 바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이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왜냐하면 여전히 문서 형식이 유효한 그런 서비스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기존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든다, 인터넷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다 텍스트 기반이고 다 문서 기반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UI를 만드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유니티도 되게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폰도 점점 사양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VR 헤드셋도 사양이 높아지면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월마트의 가상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SKT의 이프렌드처럼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만 그러면 이 변화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옆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이전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은 효율 바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죠. 빨리 검색해서 제일 싼 제품을 사가지고 빨리 배송을 하기 바라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 가지고 빠른 반응 속도, 그러니까 우리 쇼핑 경험 자체를 데이터의 교환으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카트 끌면서 다니는 이 행위는 효율 플러스 뭐가 있어요? 경험과 그 시간을 즐기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시식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방법보다 더 느리고요, 비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대신에 왼쪽 방식, 문서 방식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경험, 그리고 어떤 세계관, 그리고 이 안에서 공간이 전달하는 그런 공간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메타버스의 저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IT 업계 리더분들도 많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사티아 나델라는 메타버스를 어떤 제품이 아니고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올해 이제 빌드기 키노트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 메타버스 한번 써봤는데 그 2번은 안 쓰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 내가 하니까 너무 어지럽고 그리고 나는 멀미가 나가지고 못 쓰겠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 앞에 있는 분은 뭘 쓰셨을 것 같은가 하면은 아마 로블록스나 뭐 아니면은 디센트럴랜드나 이런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것 같고요. 뒤에 분은 아마 이런 VR 헤드셋을 가지고 경험을 해보셨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전혀 다른 기기를 가지고 전혀 다른 서비스를 경험을 했는데 자기들은 다 메타버스를 경험했다, 그리고 메타버스 써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을 쓰지만은 인터넷에서 나쁜 정보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이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인터넷은 그냥 미디움일 뿐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사티아 나델라가 이 패러다임 변화가 메타버스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정말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제품이 메타버스를 대표할 수 없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기존의 숫자나 텍스트나 이런 효율 기반으로 디자인되어 있던 디지털 온라인 공간이 경험을 나눌 수 있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저희 유니티 CEO 존 리치 텔러 씨는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는 항상 실시간으로 3D 기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없으면 영화나 비디오나 드라마 별로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서버가 꺼지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쌓아놨던 그런 재산이나 아이템 같은 게 사라지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의 그 지속성이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향후 한 10년 이내에 온라인상의 그 데이터들의 한 50%가 리얼타임 엔진, 그러니까 유니티나 이런 다른 게임 엔진들처럼 이런 리얼타임 엔진을 만들어진 게임 같은 데이터들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조사를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다만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리밍 미디어가 인터넷을 지배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향후 10년 후에는 게임의 그 3D 아바타, 3D로 만들어진 공간, 그리고 그거하고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측은 지금 여러 가지 통계로 조금씩 증명이 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 가지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연 게임이냐, 엔터테인먼트냐, 아니면은 산업이냐, 뭐 디지털 트윈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슬라이딩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결국은 디지털 트윈이든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든지 간에 실시간 그래픽을 쓰는 그 솔루션 자체는 기술적인 기반이 같다는 거예요. VR 쓰고요. 그리고 실시간 엔진 씁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근데 왼쪽으로 조금 옮기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조금 화살표를 옮기는 데 따라 가지고 기획 방법이 달라지고 그 기술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기술 자체는 다양한 방향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헤드셋,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데이터는 핸드폰 안에 있는 데이터고, 그리고 현실의 데이터는, 그리고 현실의 우리 목소리는 그냥 현실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아바타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어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시니까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 가상의 가치들이 점점점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당겨오게 되면서 겹치게 되면서 여기서 생기는 새로운 시장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메타버스의 그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면 이 가상의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야지 가상하고 현실하고 겹쳐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가 말이 되는데, 그럼 가상하고 현실을 겹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평면 모니터보다는 아무래도 평면의 현실을 그대로 보면서 그 위에 데이터를 입힐 수 있는 AR 글래스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퀄컴, 나이안틱은 뭐 다들 아시는 포켓몬고 만든 회사죠. 스냅챗 같은 데서 전부 다 AR 글래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 AR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콘텐츠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영역에서는 이제 VR 헤드셋이라고 하죠. 이제 바레오 XR3가 가격은 좀 비싸지만은 최근까지 가장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바레오 XR3 그리고 메타에서 만들고 올해 발표한다고 하는 프로젝트 캠브리아, 그리고 아직 미스테리 속에 쌓여있는 애플 헤드셋 같은 경우 전부 다 공통점은 외부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실 위에 가상 이미지를 입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VR하고 AR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최근까지도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VR은 사람과 사용자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주차장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VR이라는 게 세상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전환할 수 있도록 외부 카메라를 달면서 가능성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도 분명 보이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트렌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성공을 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성공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제 샌드박스에서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다양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컨텐츠를 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저변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MOD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인 이제 넥슨의 게임 중에 우리 그 유명한 2D 게임 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미니게임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툴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런 크리에이터 툴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상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디바이스들, 그리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 행사 이름 자체도 메타버스 앤 NFT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구조로 보자면 굳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이나 NFT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도요, 커뮤니티라는 형태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 사고 팔고, 그리고 내가 아이템을 사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아이템을 사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커뮤니티 형태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근데 커뮤니티 형태가 구축이 되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끼리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럼 사람들을 왜 매일 만나야 되는가 하면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의미가 있는 일이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나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재미나 의미나 이익에 기반한 가치 있는 경험이 있으면은 그게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커뮤니티는 경제 활동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미나 이익이나 의미에 기반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경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접근 방법 중에 오늘은 이제 두 개를 갖다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는 제페토나 이프랜드처럼 가상 공간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헤드셋을 이용해 가지고 실감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죠. 네.
이런 현상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기술에는 데이터 캡처 용이성, 옛날에는 모션 캡처를 우리가 하려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싼 모션 캡처 카메라라든지 슈트를 입고 해야만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XR 기기가 다 모션 트래킹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개발한 이 버추라는 스마트폰 기반의 아이돌 캡처, 모션 캡처 기능들, 그리고 캡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것도 역시 VR 헤드셋을 가지고 우리가 연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쓸 수 있는 모션 캡처 데이터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소니에서 개발하고 있는 TOF AR이라는 저 기술도 역시 비슷한 기술적인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가상과 현실을 겹치는 데서 가치가 새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현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가상으로 가지고 오는데 돈과 기술이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어떤 개인이 산타모니카라는 미국의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차 위에다가 360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포토그래메트리로 캡처해가지고 만든 3D 모델이에요. 이게 정확하겠죠, 상당히. 예, 캡처한 건 포토그래메트리로 캡처한 거니까. 그럼 이런 캡처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면은 레이싱 게임의 배경 코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사이트 같은 데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단지 현실의 데이터를 컨버팅 해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아직 완전히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아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동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또 XR 기반, 그리고 이런 현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디지털 환경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는 협업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점점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르키오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 디자인 협업 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거인의 입장에서 내가 이 도시 전체 레이아웃을 보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저 밑에 실제 사람 크기로 있는 동료들한테 내가 지금 바꾸는 이 레이아웃이 너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다양한 시점을 동시에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솔루션이 되는 거죠. 네, 가상과 현실을 겹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것만큼 재밌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세계 아이돌이라고 최근 버추얼 아이돌계에서 아주 큰 히트를 치고 있는 유명 인사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버추얼 아이돌 이세돌이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연기하는 분들, 이분들은 다 지역적으로 다 떨어져 있지만은 가상 공간에 모여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기술들은 예전에 VR챗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VR챗은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 방법 자체에도 변화가 오고 있고, 이걸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실제로 이 방송국이라든지 메이저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지금 사례들 보여드렸었는데요. 가상 세계하고 이제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드린 사례 말고도 시뮬레이션을 활용해가지고 효율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AI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등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점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점도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기자분이 하루 종일 VR 헤드셋을 끼고 한번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하루를 지나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멀미 나서 미치겠어, 이렇게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걸 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할 때만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의문들에 대한 저희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메타버스는 과장된 허상이냐? 단지 그냥 게임인데 퀄리티 떨어지는 게임일 뿐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일 뿐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과장된 허상이다라는 거는 저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발전 도상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을 좀 찾아봤어요. 옛날 인터넷에서. 네. 그때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폰에 들어있는 핸드폰이랑 그리고 MP3랑 카메라 저거 다 있는 기술인데 저게 뭐가 대단해? 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메타버스는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아이폰처럼 눈에 딱 보이는 혁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아이폰도 처음에는 허상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퀄리티 떨어지는 게임이다. 이거는 되게 좀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메타버스 서비스들은 퀄리티 자체는 게임하고 비교당하고요. 그리고 예산은 홈페이지하고 비교당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업계의 프로세스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존에 있던 기술이긴 하지만은 이 기존에 있던 다양한 분리돼서 개발되어 가고 있던 기술들이 가상 세계를 만든다라는 하나의 큰 맥락에서 모여졌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다 A, B, C라고 다 따로 부르는 것보다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부르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그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주는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이브 뉴엘이나 라프 코스터 같은 이런 게임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은 한 가지 교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세계를 만들려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미 90년대에 우리가 머드 때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옛날 기록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가상 공간에서 어떤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찾아보면은 지금 그냥 막 아무 근거 없이 맨 땅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그런 다양한 사회적 시뮬레이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공부를 좀 하는 게 필요한데요. 게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욕망을 어떻게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욕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끌어모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는 디바이스의 착용감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메타에서 나오려고 하는 캠브리아 같은 경우는 위에 띠가 없어서 써도 이렇게 머리가 안 망가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 퀘스트가 한 500g 정도 되는데 무게도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캠브리아가 300g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러고 애플 헤드셋은 그보다 좀 더 가볍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은 잠깐 답답하고 무겁더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해결을 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들이 왜 내가 이 가상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의 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시스템이나 커뮤니티라는 그 사회 자체만 먼저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가장 작은 경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대한 비전도요 아주 작은 반복에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프하는 행동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방법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한번 마리오 첫 번째 스테이지로 알아보는 게임 디자인 비결 이런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마리오의 점프만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재미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절대 이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시더라도 닫힌 서비스 데이터계를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건축 시뮬레이션 우리가 협업하는 툴 같은 경우에도요. 그 서비스가 레빗이라는 오토데스크 툴하고도 연동이 되고 유니티하고도 연동이 되고 다양한 툴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가 연결해서 나오는 새로운 높은 도 레이어의 가치다 이렇게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닫혀있는 개가 아니고 적극적인 데이터의 교환과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런 가상 사회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완성할 때까지의 비용만 측정을 하고 뒤에 운영 비용이나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 게임을 예로 들자면은 완성은 시작일 뿐이죠. 거기서부터 진짜 돈이 들어가고 진짜 운영과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인분들도 VR 헤드셋은 잘 가지고 노세요. 쉬우니까. 그리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기 있는 게임의 배경을 아틀리에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쓰는 방법이고, 지금 이 방법은 다른 게임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다른 의미로 활용을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이 배경은요, 위쳐3라는 게임의 배경인데, 그거를 아틀리에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배경을 그림을 그리는 이런 활동도 이제 데이터의 교환과 융합을 통해서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유니티처럼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범용성 넓은 엔진을 쓰는 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버스는 결국 어려운 게 아니고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더 통찰을 제공하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노인분들까지 전부 다 이 생태계 안으로 같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포용의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 같은 이 기술을 좀 더 옳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온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산업들이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